배출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온실가스들은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온실가스로서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하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10번의 정답은 2번이죠. 11번 볼까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바다가 산성화가 되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바다의 산성화, 해수면 어때요? 빙하 녹아가지고 상승하죠. 해수순환이 감소가 돼요. 이게 해수순환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뭐 북극에 있는 그런 해수 바닷물 같은 경우가 적도 쪽으로 내려오거나 적도에 있는 따뜻한 물이 위로 이렇게 순환, 해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해수순환이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층수 영양염의 상승. 그게 뭐냐 하면 해수순환이라고 했을 때 순환이 아래 위로 순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 북극 쪽에서 있던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이런 해수 순환이, 대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해수 밑에 있는 영양염이 위로 상승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온난화랑은 관련이 없어요. 얘는 용승 현상이라고 해서 지구 자전이랑 그런 그 지구 자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전단 응염이나. 그래서 해수 영양염의 상승, 심층수 영양염의 상승이 온난화랑은 가장 관련이 없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산성화가 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해수의 전체 대순환이라고 하죠. 해수 대순환 같은 그런 순환이 감소가 되고, 뭐 하다못해 온난화가 되면은 추운 데서 사는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할 것이고, 오히려 따뜻한 데에서 서식하는 그런 식물들이 점점 많아져서 종 다양성이 어때요? 감소되겠죠. 그런 것들도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상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 다 덧붙여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12번 볼게요.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기 위해서 비엔나 협약을 체결하였다.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이죠. CFC, HCFC는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에 설명드렸죠? CFC, HCFC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CFC는 CFC에 비해서 불안정한 물질로 성층권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수소 염화불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을 직접 파괴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쵸? 성층권에 잘 도달하지 못하다. 불안정해서. 1ppm 농도에서 가장 온실 효과가 기여도가 큰 물질은 누구예요? 1ppm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똑같이 다 1ppm이래요. 농도가. 얘도 1ppm, 얘도 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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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pm. 같은 양이 있을 때는 가장 온실 효과나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게 누구예요? 얘예요, 얘. 염화불화탄소. 그쵸? 똑같이 1이라는 이 농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얘가 가장 오존층 파괴력이 크고, 오존층 파괴가 되다 보니까 단파장인 자외선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1ppm이라는 농도라는 그런 농도 개념이 안 나와서